덧붙이자면 그때 제 스타일이 완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때 결혼하겠습니다. 단점은 매일 봐야 한다는 것. 이래가지고 그래요! 내 새끼 이름 박서연입니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토입니다. 나 이런 콘텐츠적인 거 찍는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떨려요. 우선 자, 여러분도 너무너무 기다려주셨던 Q&A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Q&A 영상을 올린다 한 지가 벌써 거의 한 6개월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미 앞전에도 한 2번인가 3번을 찍다가 망했던 기억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저렇게 찍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뿐인 Q&A 영상이니까 막 너무 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에 그런 선물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선물이 오늘에서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급하게 또 이렇게 후줄근한 잠옷 차림으로 뭐 아무런 조명도 없이 찍게 되었네요. 아무튼 먼저 이렇게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게 질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다 하나 질문들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하나하나 여기에 적어가지고 그걸 대사 읽듯이 딱 읽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가 한 123페이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그냥 즉흥으로다가 대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거든요. 결혼 관련, 육아 관련, 다이어트 관련, 사업적인 부분, 오로지 나 관련해서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잘사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결혼 관련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10가지의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추렸어요. 첫 번째로 남편의 소개와 나이 차이. 자, 저희 남편을 소개해드리자면 그 이름하여 박선우이고요. 올해 30입니다. 근데 빠른이어가지고 사실 29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자꾸 30이라고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는 2022년 기준 제가 28이고 남편이 사회에서 30이니까 2살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95년생 11월생이고 남편이 94년 1월생이어가지고 얼추 2살 차이가 맞아요. 또 개월수로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과의 첫 만남, 그리고 재회, 연애 에피소드, 그리고 프로포즈까지 있어요. 처음 만난 거는 2013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첫 취업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저희 사촌 언니를 통해서 저희 남편이 쫄쫄쫄쫄 쫄라가지고 소개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철벽을 치는 사람이었고 단호박이었었어가지고 그런 관계로는 받고 싶지 않다. 정 받고 싶으면 오빠 동생 사이로 받겠다 라고 해서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3년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 퇴근하고 나서 봤는데 그때가 딱 처음 봤던 때였던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그때 제 스타일이 완전 아니었습니다.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이상형 나라고 내가 언제? 맨날 입에 달고 살잖아. 요새 이상형이 여부라는 거지. 그때는 아니었어. 오케이. 네, 그때가 이제 첫 만남이었고 그리고 재회썰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재회를 하게 됐냐면 2014년부터 한 15년도 초중반까지 연애를 하다가 2년 동안 헤어져 있었고 사실 그 2년 동안 남편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다시 만나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거절했었거든요.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는다. 너는 아니야. 이러면서 많이 거절을 했었는데 딱 2년 정도 되던 시기쯤에 제가 술을 먹고 내가 이런 연애도 해보고 저런 연애도 해보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해주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전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술을 이렇게 한 잔 먹고 문득 그런 공허한 마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생각난 게 딱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한 2시쯤이었나? 뭐하냐고 대뜸 연락을 했었거든요. 정말 대뜸? 근데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뭐 하긴 뭐해, 내일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한 달인가 2달 정도 이제 그런 약간 썸 아닌 썸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재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애기가 자고 있었는데 나왔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큰일 났네. 1시인데? 무슨 소리 난 안녕. 안녕. 미쳐버리겠네. 아빠 자러 가자. 안녕. 잘 가. 안녕. 안녕해줘. 안녕. 아니 이거 여기 여기 안녕해줘. 이렇게 할 거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못했던 얘기를 얼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다시 만나게 된 당시, 그때 얘기를 돌아가서 남편이 사실 제가 연락했던 날 저녁 있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탁 누워있는데 이 생각을 했대요. 아, 기훈이한테 연락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뭐 해? 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름이지 않냐며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아, 그리고 프로포즈 썰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제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트렁크에 여러 막 꽃 도라라라락 해가지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그것도 결혼식을 며칠 앞둔 날. 그래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 뭡니까? 그리고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없었어요. 무언가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만나고 연애하고 또 같이 사업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 같이 지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친가랑 시댁 이렇게 둘 다 같은 지역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같은 충청도 안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같은 청주 지역 안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친정만 청주 지역 안에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 모두 찬성을 했는지 반대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희 결혼은 부모님이 해라 라고 해서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정약 결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둘이 같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이게 조금 사업 규모가 많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거면은 결혼을 조금이라도 덜 바쁠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셔서 그러면은 그럼 이때 결혼하겠습니다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를 일찍 낳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내 또래 친구들이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나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잘 못 만난다? 예전처럼 야 나와 이렇게는 못하고 나를 잡아야 된다든지, 혹은 그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야지만 놀 수 있다든지 자주자주 이렇게 전처럼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결혼을 했다든지 부부 동반 모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결혼 전에 동거를 추천하냐 비추천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100% 추천입니다. 추천이라기보다는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꼭 동거를 6개월 이상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냥 연애할 때랑
이 사람이랑 같이 6개월 정도 이렇게 살았을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면은 이 사람의 몰랐던 부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뭐 등등등등등. 나 어땠어? 뭘 어때? 괜찮아? 그리고 결혼 뭐 어때? 더러웠지. 방도 안 치우고. 그리고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라. 뭐 이런 조언도 많이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자신이 있다면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충분히 배려해주는 사람,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 왜 제가 남편한테 다시 연락했을 때 그 감정이 이 사람이라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랑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의 장단점과 또 우리가 크게 싸웠던 적이 있는지. 결혼의 장단점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단점은 매일 봐야 한다는 것.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 사람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것. 농담이고요. 결혼을 하면은 우선 되게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하나의 둥지를 꾸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막 감정 소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이 한 사람만 잘 바라보고 살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가장 크게 싸웠던 가장 크게 싸웠던 점. 근데 저희는 솔직히 최근에 가장 크게 싸웠던 적은 사업 측면에서 트러블이 있던 거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둘이 같이 동업이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많이 부딪히죠. 그런 부분밖에 없어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크게 싸웠던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에 대한 거는 끝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육아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너무 길었어. 나 Q&A 너무 길게 하는 거야. 어떡해. 아무튼 육아 관련된 질문 중 첫 번째는 한방이 이름 공개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우선 서연이 이름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 원래 전 정말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정말 컸어요. 안 그러려고 했고 정말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막 해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주 입이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처음에 한번 딱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한 2-3천 명이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만 알고 있겠다, 한방이 이름 지킵시다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렇게 했었어. 그러고 나서 또 몇 번 라이브를 하다가 2번인가 3번을 더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우리만 비밀로 하고 있는 거지, 벌써 한 10,000명 정도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아주 그냥 그래 은희야 그냥 공개해버리자 이래가지고 바로 공개하더라고, 라이브에서. 그래요, 내 새끼 이름 박서연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얼떨결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 자, 우리 애기 소개를 해보자면은 성은 박시호, 이름은 서연이입니다. 20년 10월 19일생이고 07시 59분에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예쁜 여자 아이고요. 3살입니다. 그리고 서연이 이 개수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금니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조금씩 나고 있고요. 어금니 빼고는 다 났어요. 그리고 서연이 이름 누가 지었는지 장명소에서 지어주셨습니다. 서연이 이름 후보 중에 저희가 가장 원픽은 채원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연이 난지 따지니까 이제 채원이는 너무 세다, 서연이가 약해서 좋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유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럼 서연이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 왔는지, 우울증이 왔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올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제가 입덧도 없었고 먹덧에다가 임신 중에는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짜증도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막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예민해진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엄청 유순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 남편도 인정할 만큼 은희가 정말 너무 착해졌다. 먹덧으로 오고 매일매일 배불리 많이 먹다 보니 굉장히 착해졌고, 아이 낳고 나서 또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착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아이 낳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차 때부터 바로 업무를 복귀했기 때문에 또 바빠지니까 산후 우울증이 올 타이밍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 낳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성격은 이제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유순했던 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그런 은이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 외동에 대한 생각. 서연이 외동으로 키울 건지 형제 만들어 줄 건지 뭐 이런 거.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외동에 대한 생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도 듬뿍듬뿍 받고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다 해주세요. 그래서 좋고, 서연이를 외동으로 키울 건지는 솔직히 100% 정확하게 외동으로 키울 거다, 아니다, 난 형제를 만들어 줄 거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 나중에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둘째까지 낳으면은 우리는 이제 끝나. 둘째 낳으면은 이제 난 매일매일 울면서 밤을 지샐 거야.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나? 우리 둘째도 제대로 못 버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둘째 생각은 없고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낳게 된다면은 한 7, 8살 더울로 낳고 싶어요. 좀 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크고 나서 평생 외동으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리고 서연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그 좋아하는 일이 마냥 정말 취미생활 같은 그런 거면은 안 되고, 돈을 벌어야죠. 돈도 안 되는, 월급만큼도 못 버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이제 또 내가 또 재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얘도 나중에 혼자 독립해서 혼자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될 거고, 가정도 꾸려가지고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수익 창출 자체가 막 안 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이제 재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 일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도 한번 보고 해야겠죠. 뭔 일을 하도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면, 그리고 잘하는 일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로 되냐 정도는 따져봐야겠죠. 어떤 사위를 데려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물음도 있었는데, 우선 저희 남편보다는 조금 더 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보다는 조금 더 유순했으면 좋겠고. 자, 다음은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출산 전후 몸무게와 출산 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출산 전, 내가 이제 아이 가지기 전, 가장 전성기 때 저는 46에서 8 정도를 왔다 갔다 했고, 그마저도 이제 체지방보다는 근육 쪽이 좀 더 많았어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근육이 좀 많은 편이었고, 그렇게 해서 46에서 8 정도를 유지를 했으니까 완전 슬렌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봤을 때 말랐다. 그 정도 몸매였고요. 그리고 딱 출산 전 만삭 때 65에서 66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근육 자체가 없었겠죠. 네, 근육이 없었겠죠. 다 살이었겠죠. 붓기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65 정도였고, 양수무게랑 아이무게 합쳐서 한 5kg 정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kg가 진짜 내 몸무게라고 치면은 15kg 아마도 그 정도 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 후 지금을 따지면 또 한 48에서 50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완전 전성기 때 막 진짜 내가 탄탄했을 때 이랑은 좀 달라요. 아무래도 많이 달라요. 살도 많이 처져 있고요. 몸이 정말 좀 많이 달라집니다.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가슴살이 쭉쭉쭉 빠져요. 아주 가슴살이 아주 쭉쭉 빠지는데, 윗가슴살이 빠지다 보니 매우 가슴 성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바스트가 많이 빠지고 흉통도 넓어지고 허리도 넓어지고, 그만큼 등이랑 배, 허리, 허벅지, 요런 팔뚝 쪽에 아이를 많이 안다 보니까 이제 근육 플러스 이제 살이 막 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통통스러운 몸이 돼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되게 말랐어요. 근데 이제 안 보이는 이런 부유방 쪽이라든지 팔뚝, 그리고 안 보이는 등살, 뭐 뱃살은 이렇게 훅 하면 들어가는데 또 풀면은 쫙 이렇게 나와요. 쫙. 그런 거. 그리고 다리살은 제가 그래도 유산소 좀 많이 거르려고 하기 때문에 다리살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이거 사람 체형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다리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로만 보면은 진짜 좀 많이 말랐다 싶을 정도지만, 또 이제 상체 쪽은 그게 아니라는 거. 옛날에는 살이 안 찌던 부위도 막 살이 찌더라고요. 출산 후 몸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 요새는 흉통 호흡법 있잖아요. 흉통 줄이는 호흡법. 그것도 간간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출산 후 몸을 운동
운동 진짜 열심히 하면은 근력이라든지 뭐 필라테스 이런 거 진짜 매일매일 해주고 하면은 몸은 금방 돌아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엄마분들도 그럴 거고 다른 워킹맘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럴 만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시간이 내면 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다이어트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최단 몇 킬로까지 뺐는지, 그리고 약 먹는 거 있는지. 약은 일절 안 먹었고요. 우선 약에 대한 도움을 바라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유산소 위주로 했어요. PT를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PT를 받은 거고, 근력 운동 위주는 안 했고요. 그냥 무조건 스텝박스 뛰고 막 유산소 위주로 했습니다. 그냥 계속 저는 우선 이 살들을 빼놔야 됐어요. 탄탄한 몸매라기보다는 우선 살을 빼놔야 됐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고, 식단도 하루에 2끼, 저녁 7시 이후에 절대 아무것도 물도 안 마시고, 한 끼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만한 단호박을 4등분이 아니고 8등분을 해요. 그 8등분의 조각 하나, 그걸로 탄수화물을 채워요. 저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탄수화물, 그리고 닭가슴살, 편의점에서 파는 거 100g, 포만감 쪽으로 많이 섭취해야 돼서 식이섬유, 양상추 이만한 볼에다가 이만큼 가득 쌓아가지고 드레싱 없이 그냥 이렇게 총 3가지 조합으로만 하루에 2끼 이렇게 먹었고, 일주일에 한 번 치팅을 했는데 그 치팅도 많이 안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PT쌤이 그러셔가지고. PT쌤이 원래 탄수화물은 100g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오바를 쌌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키로수는 많이 안 빠졌고 한 3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몸은 확실하게 변했죠. 저희 남편이 조금 둔해가지고 몸이 조금 이렇게 불고 줄고 하는 걸 잘 못 보는데 그 한 달 만에 와 언니 너 정말 오태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참았냐고 하는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참았습니다.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생각으로 참았어요. 저는 이제 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내 메인 모델을 해야 되니까 언제 모델 복귀를 하려면 언제까지는 빼놔야 된다라는 그런 기한 같은 게 있어서 뭐 아이돌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확 뺐죠. 정말 악으로 깡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땐 내가 미쳤었지. 현재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그냥 최대한 그냥 좀 평상시에 많이 거르려고 노력하는 거 정도?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승모근이나 종아리 이런 바디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또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인모드가 최근에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얼굴에 뭔가 막 할 수가 없어요. 인모드 이런 거 슈링크 꿈도 못 꾼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 생각만 하다가 바디 인모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근력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을 빼도 이런 팔뚝은 뒤져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뚝을 인모드를 이제 했어요. 지금 2회 정도 했거든요. 근데 막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뭐 그런 폴라티라든지 쫀쫀하게 붙는 그런 티를 입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날씬해졌다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2회밖에 안 받았어요. 3회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아리는 예전에 제가 종아리 보톡스를 맞았었는데 효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가서 맞으려니까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안 맞았는데 종아리 보톡스도 좋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형 관련 그런 걸로 바뀌었어, 시술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백날 뒤져라 막 이렇게 뭐 해도 안 되는 그 부위는 시술의 힘을 빌리면은 좋습니다. 승모근은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예비 신부 그거 관리할 때 승모근 보톡스를 맞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없어지잖아요. 여기가 없어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막 일상생활 하면서 여기 근육을 또 쓰잖아요. 그럼 그 근육이 생성되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정말 여기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는 승모근이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승모근을 안 맞고 있어요. 승모근은 그냥 스트레칭 정도? 이런 식으로 그냥 스트레칭 정도 하면서 이런 승모근 근육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좀 저희 평소 최애 음식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 최애 음식? 떡볶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처갓집 양념치킨 좋아하고요. 피자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르곤졸라 피자 되게 좋아하고요. 콤비네이션 치즈 크러스트 아니면 저 절대 피자 안 먹고요. 네,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쇼핑몰 관련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쇼핑몰을 창업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진짜 계기랄 게 너무 하찮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2017년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는 걔 망나니처럼 놀다가 남편이 그때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꼴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너 옷가게 하고 싶어 했으니까 옷가게 한번 해봐봐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된 시기는 2017년도 한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기쯤 그때 처음으로 블로그 마켓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의류 쇼핑몰을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뭔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직원도 좀 분야에 각 직원이 있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떡해? 직원도 없고 뭔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하면은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아무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너무 레드오션이어가지고 너무 포화 상태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왜냐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시작한다고 해서 그렇게 떼돈을 벌 수 있는 막 돈을 막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비추천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한다면 조언을 해준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잠을 줄이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만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일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3시간 잤나? 단 한숨도 못 자고 일한 적도 많고 그렇게 한 2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쇼핑몰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이미 한번 해봤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그냥 모든 순간이 힘들었고 모든 순간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 뭐 얘나 지금이나 이제 가족이죠. 뭐 가족.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 너무 가장 같나요?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K 장녀거든요. 외동에다가 이제 K 장녀이다 보니 아무래도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도 책임져야 되고요. 그래서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우선 고객님들이 예쁜 후기를 써줄 때 내가 파는 옷을 입고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런 후기 볼 때 너무 좋고 비슷한 거긴 한데 지나가다가 막 옷 잘 입고 있다 그럴 때 그리고 가끔 이제 마주쳤는데 언니 이 옷 그 옷이에요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고 바라보고 하죠. 그럴 때 저 진짜 너무 행복하죠. 혹시 질문 좀 읽어주면 안 될까? 어플 출시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끝인가요? 네. 지금까지의 에피소드와 성장 과정, 팁이 있다면? 에피소드? 그런 거 사사로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앞만 보고 달린다. 성장 과정? 블로그 마켓으로 시작을 했는데 1차 잘 됐어. 2차 너무 잘 됐어. 3차 때려 망하고 안 되겠다. 우리 스토어팜으로 가자. 스토어팜을 딱 열었다? 거기서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선 대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토어팜을 좀 오래 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했죠. 19년도 말부터 개인 자사몰 준비를 시작을 해서 20년도 초에 1월 초, 2월 초였나? 그때쯤 자사몰을 딱 오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사몰 오픈을 했는데 딱 그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임신했는데 어떻게 일을 할까? 왜냐면 나는 내가 메인 모델이니까 내가 임신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럼 인부복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 고객층은 그때 당시에 초반 막 고등학생 학생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진짜 뭐 안 되겠다 해서 너무 심란했지만 처음으로 운동마켓을 접어버렸죠. 그렇게 1년 정도를 쉬었고 20년도에 이제 아기 낳고 21년도 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쉬었으니까 쉰 만큼 우리 더 뒤처진 만큼 더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제 21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좋은 직원들이 또 이렇게 잘 들어와서 잘 적응해서 일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팁 뭐 있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자지 않는 거? 막 게으르게 잠잘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찾아가지고 일을 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컨텐츠 지금은 컨텐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개발하고 막 릴스 찍고 별거 다 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해. 그냥 해야 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옷가게 진짜 비추천하는데 그럼에도 한다면 여러분 전쟁 같은 이 세계를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됩니다. 네, 다음. 출산 전후 의류 스타일이 바뀐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선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점, 그리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나의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진다. 애초에 이제 그런 옷 시장 자체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연구해서 코디 짜고 제품 바잉하고 하는 거죠. 다음!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나 필터, 사진 잘 찍는 팁이 있을까요? 사진 잘 찍는 팁은 사진을 많이 찍혀봐야 잘 찍힐 수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어플 없고 필터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폰 기본으로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옷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뭐 필터를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의 색감 보정은 들어가죠. 그럼 포토샵으로 후보 정의 좀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이 색깔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그 정도? 다음? 사업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4년 정도 일반 기업체의 그냥 여직원이었어요. 일반 기업체 여직원. 그래서 굉장히 엑셀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화장품 브랜드 런칭 계획이 있나요?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 화장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고 제가 이제 거절을 놓았죠. 나중에는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당장 만약에 정말 기회가 딱 주어졌다 완벽해 이러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무서워요. 사입할 때 얼마나 사입하고 보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따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거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입을 어느 정도 하냐 이거는 좀 시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 금액을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뉴 메이드 잠옷이 나오나요? 뉴메이드 잠옷입니다 이게. 네, 이게 뉴메이드 잠옷이에요. 이제 여러분들께 곧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평소 다른 곳에서도 옷 쇼핑을 하시나요? 100번을 한다고 치면은 99번을 웨어릭에서 사고요. 나머지 한 번은 이제 잡화류, 가방이나 뭐 신발 뭐 이런 거. 옷은 진짜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이 많아서 굳이 이 옷 저 옷도 사서 입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인에 대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MBTI는 뭔가요? 제 MBTI는 ISFP입니다. 원래 꼼꼼한 성격인가요? 긍정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좀 단순해지는 것. 오래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든 문제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나한테 이득이든 손해든 뭐 피해를 내가 보던 뭐던 답이 보이면 그냥 그 답을 찾아서 잘 처리를 하는 것. 이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회로를 많이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원래 꼼꼼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원래 꼼꼼하지는 못해요. 원래 꼼꼼하지 못하고 저 오타도 되게 자주 나고요. 제 피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오타가 되게 자주 나요. 근데 그 오타를 또 굳이 지우려고 또 하지도 않아. 아무튼 그렇게 꼼꼼한 편은 아니지만 일하면서는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하려고 스케줄표를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잠을 자려고 해요. 사람이 잠이 안 자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을 조금 충분히 자려고 하고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듬뿍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요새 들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받을 때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집에 절대 안 있어요. 나의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이상하죠.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은 다들 자기만의 그런 공간에서 혼자 무언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모르는 공간, 내가 나일 수 없는 공간? 아무튼 그런 다른 공간에 나 혼자 가서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와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평균적인 수면 시간은 얼마나 잠이 요새는 되게 많이 잡니다. 뭐 기본 한 7시간은 자고요. 진짜 많이 자면 10시간도 잡니다. 그럼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있는데 그거를 멀리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내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손해보는 일이 발생을 해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쁘세요? 글쎄요. 왜 예쁘지? 모르겠네.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은은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자존감이 낮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내적으로 말고 외적으로 먼저 바꿔줍니다. 뭐 이런 머리를 바꾼다든지 그런 뭐 렌즈를 바꾼다든지 화장법을 바꾼다든지 네일아트를 바꿔본다든지 옷을 예쁜 걸 산다든지 이렇게 외적으로 바꿔보고 그럼에도 뭔가 조금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내면적으로 이제 가다듬어야죠. 저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거울 보고 나 너무 예뻐. 난 사랑받는 존재야. 은희야, 너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를 싫어해? 네가 뭔데 내가 너보다 못났어?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를 깔보는 건 아니지만 자존감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자기 체면 하는 거죠. 미간에 흉터는 왜 생긴 건가요? 4살 때 놀다가 집에서 그 맥주병에다가 그 머리를 이렇게 쾅 하고 박아가지고 그 맥주병이 여기 꽂힌 게 아닙니까? 맥주병이 꽂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생사를 갖다 이렇게 꿰매버렸지 뭐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막 꿰매가지고 이렇게 흉터가 남아버렸어요. 여기 말고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그 눈에 이렇게 근에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다가 붕 뒤로 갔다가 붕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턱을 문지방에 꽂아서 여기도 꿰매고 여기도 꿰매고 어릴 때 이제 꽤나 이름 좀 날렸습니다. 가치관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목표는 우선 나와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것 그게 목표고요. 가치관은 좀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살자 이 정도? 질투 같은 건 따로 없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질투 많이 없고 질투가 난다면 안 하려고 노력해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요.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럴 때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혹은 막 잠을 당장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심호흡을 크게 한 5번 정도 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절대 해서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악질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든지. 통과하겠습니다. 향수는 어떤 거 쓰는지 몇 개 정도를 애용하시나요? 향수는 최근에 그 옛새의 누드인 포그를 좀 많이 뿌렸고 지금은 무슨 오일 같은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띄워놓을게요. 지금 당장 모르겠다 뭔지. 여기 있다! 자 요거거든요. 밀크하우스 퓨어 오일 선키스드 피오니라는 이거는 향수라기보다는 약간 바디 오일 느낌인데 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진 않고 이렇게 바르고 다녀요. 머리도 막 발라요. 그러면 혹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캐스팅을 없어요. 알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우리 서연이가 엄마 했을 때 안녕 했을 때 이렇게 뭔가 하나의 단어를 확실하게 말을 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궁극적인 꿈이 있나요? 아까 말했던 그 목표랑 또 이렇게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열심히 돈 모으고 돈 벌고 돈 쓰고 애기 잘 키우고 우리 가족 부양 잘하고 그게 이제 궁극적인 꿈이고요. 지금 사업 계속 할 거고요. 뭐 내가 조금 시들어지면 그때는 뭐 다른 걸 해야겠지만 그때는 뭐 작게 카페라도 하고 싶고요. 작은 공방 같은 거 하고 싶고 그건 약간 나의 작은 소망이다. 본인의 취미나 여가생활 이런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매우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화실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수채화도 하시는데 제가 수채화를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옛날에 좋아했었거든요. 수채화 다시 한번 배워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거는 막연하긴 한데 그런 막 주짓수나 뭐 그런 격투기라든지 막 몸을 써서 상대방을 막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 격한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그냥 내가 해보고 싶다 정도? 지칠 때 듣는 노래가 있나요? 지칠 때 듣는 노래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막 신나는 노래 있잖아요. 막 블랙핑크 노래라든지 예, 아이즈원 노래라든지 막 신나는 여가수 노래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인생 드라마나 인생 영화가 있을까요? 그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보보경심녀라고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네, 눈물 광광 흘리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는 지브리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센가치로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5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질려. 보유 중인 자격증이 몇 개나 있으실까요? 없는데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정도? 아니 퍼스널 컬러 진단을 언제 받을 건지 언니의 퍼스널 컬러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언제 받을지 모르겠어요. 봄웜이지 않을까요? 아마도? 봄웜. 입술 타투를 하셨잖아요. 네. 입술 색깔 타투를 하셨는데 만족스러우신가요? 매우 만족스럽고 저는 색깔이 없는데 색깔을 넣은 게 아니고 약간 어두컴컴한 타입이었어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타입을 좀 빼고 싶어서 저는 오히려 연하게 만들고 싶어서 한 케이스인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원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술 문신을 한 번 하고 그리고 3개월 뒤인가 한 달 뒤인가에 리터치를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번 받고 1년 뒤에 딱 한 번 더 받고 지금 아직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2년인가 3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은 또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들어가지고 한 번 더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연한 컬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결과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왕 절개 흉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와 편집은 뭘로 하시는지. 제 친구가 유튜브 한번 해봐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인스타를 키우려고 어떤 노력을 했고 인플루언서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됐나요? 처음에 제가 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거의 끝 무렵쯤 그 얼짱 페이지에 올라오는 그런 일반인 훈녀, 일반인 훈남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유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올라갔죠. 근데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유명세를 조금 탄다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올렸고 정말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올렸었어요.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많이 재밌는 거 막 나 다 망가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막 올리면서 그게 막 계속 이렇게 팔로워가 막 이렇게 막 쌓여갔어요. 청주에 살면 좋은 점, 청주 맛집 5개 추천해주세요. 청주에 살면 좋은 점 대구 이런 데도 한 2시간이면 가고요. 부산 한 3시간이면 가고요. 서울도 1시간 20분에서 30분이면 가고요. 그리고 저희 강원도도 한 3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어디든지 이제 가기가 쉽다. 그리고 청주가 되게 편안해요. 그냥 도시가 되게 편안해요. 살기 되게 좋아요. 있을 거 다 있고 아니 없는 건 또 없고. 그리고 청주 맛집 저희 찐 맛집으로만 따지자면 쫄쫄이떡 되게 맛있고 성화동에 라체나라고 이제 그 양식 파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뚝배기 파스타 이게 있는데 끝내줘. 성화동에 대산보리밥 있거든요. 그거 모르는 사람 이제 말도 꺼내지 마. 청주 사람 아니야. 대산보리밥 진짜 맛있고요. 우암 꿀꿀이 순대라는 게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가면 이제 저 내장통 하나 주세요 이러면은 빨간 거 하얀 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 하얀 거요 이러고 남편은 빨간 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맛있어. 아 그리고 이제 시내에 짱이네 맛있어요. 냉면집입니다. 네, 냉면인데 돈가스. 돈냉이라고 이제 냉면 위에 돈가스가 올라가는데 이제 바삭하면서도 이제 좀 맛있어요. 돈냉 먹기 전에 이제 에피타이저로 옥수수 스푼과 크림 스푼가 나오거든요. 그거 3입에 뚝딱 다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 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학생 때는 조용하면서도 좀 웃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웃겨주는 거 좀 좋아하고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나부다는 편은 또 아니었어요. ISFP라 남편의 여사친은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요? 그 어디까지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뭐 스킨십을 말하는 건가? 나는 이제 앉는 것도 가능해. 그런 거 있잖아. 야 반가워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구독자 애칭이 있나요? 구독자 애칭 사실 있거든요. 근데 다 모르시더라고. 무엇인가요? 또둥입니다. 힘차게 한번 불러봐 주세요. 또둥이들을 부르는 목소리로 또둥이들을
한번 불러주세요. 또둥이들 인사도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주량. 보통 소주 한 병 반 정도는 먹고요. 소주로만 따지면 진짜 잘 들어간다 막 그러면 2병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병 그냥 먹었다? 개 많지. 지금까지 받은 시술과 추천하는 시술? 이거 비추천하는 성형 관련이군요. 네. 지금까지 받은 시술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말하기 조금 너무 사사롭고 우선 성형한 곳은 없고요. 시술은 엄청 옛날에 코필러 맞아봤는데 코필러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턱 필러, 입술 필러 해봤고 코 하이코 해봤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잇모드 지금 하고 있고 승모근 보톡스도 한번 해봤고 종아리 보톡스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비추천은 승모근? 아까처럼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거 계기마다 다르니까. 잘사템 플러스 소확행이 뭔가요? 잘사템 진짜 많은데 우선 이거 피카소 거거든요. 피카소 건데 이게 제품명은 모르겠는데 이거 피카소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짠 유선 C타입 이어폰인데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구매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에어팟 맥스를 샀는데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우 이거 이 금액 주고 내가 왜 사가지고 왜 이러고 있나 해서 그거 이제 지금 안 쓰고 있고 이제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주고 산 C타입.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을 C타입밖에 꽂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요새 소확행은 나 혼자 카페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게 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평소 자주 쓰는 화장품이 무엇이죠? 평소 자주 쓰는 화장품 저는 요거 되게 많이 써요. 릴리바이레드 로맨틱 라이어 무스 틴트 03번 산딸기 크림인척 요거 되게 많이 바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입술색을 조금 죽이고 싶어하는 타입이라 메이크업 포에버 루즈 아티스트 102번 비비드 네이키드라는 컬러인데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육아 추천템이 있을까요? 육아 추천템? 육아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거 크림하우스 매트 이거 좋아요. 얇아서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쿵쿵거리면 또 밑에 집에 영향이 갈 수 있긴 하지만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좋습니다. 바디로션은 어떤 걸 쓰시나요? 저는 세타필 씁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세타필이 좋아요. 막 엄청 리치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좀 너무 산뜻한 느낌은 또 아니고 어느 정도 보습도 채워주고 살결도 부드럽게 만들어줄 정도의 좋은 제품인데 또 금방 흡수가 되는 편이거든요. 다른 리치한 제품에 비해서는. 그래서 세타필 쓰고 있어요. 스킨케어는 어떤 걸 쓰세요? 스킨케어는 지금 리쥬란 쓰고 있습니다. 리쥬란 더마일러 라인으로 쓰고 있어요. 데일리로 드시는 가방은 어떤 것인가요? 요새 데일리로 드는 가방은 요거죠. 굉장히 크죠? 제 보부상이어가지고. 네. 요 셀린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 함은 이제 명품 가방은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네. 무거워서 좀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좀 그렇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코디가 있을까요? 반팔티에 이렇게 어벙한 추리닝 바지 입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그냥 위에 반지번 맨투맨에 세트 추리닝 바지 이렇게. 트리트먼트 정보 알려주세요. 트리트먼트는 프라비니밤 쓰고 있고 들어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 추천. 여행이라기보다는 여행으로 할 수도 있겠다. 서울 부암동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라기보다는 거기 나들이 가기 좋은 것 같아요. 이상 이렇게 Q&A는 Q&A가 끝났네 벌써. 제가 지금 한 1시간 찍은 것 같거든요. 이거를 빨리 한 30분 안쪽으로 편집을 해야겠죠?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또 그리고 너무 감사한 고마운 마음에 제가 선물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산타클로스입니다. 짜라란. 제가 최근에 파리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필수로 산다고 하는 이 메르시 반팔, 여기 초록색으로 메르시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거 검정색 갖고 있거든요. 이거 저랑 커플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르시 반팔을 또 이 선물로 준비를 했고 택도 안 뗐어. 택도 여기 있어요. 짠, 에코백. 메르시 에코백을 2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짠, 이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XX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보부상이신 분들한테 좋은 저도 있어서 이것도 저랑 커플템으로 샀고요. 그리고 짠! 이것도 그 메르시 매장에서 산 건데 인센스예요. 제가 또 인센스 좋아하잖아요. 하나는 살짝 시원한 향이고 하나는 절에 가면은 맡아볼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이렇게 2개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파리 갔을 때 제가 정말 애정하는 폴란드 매장에 들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여러분들 선물을 사오고 싶었는데 직접 구매하는 거를 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결국엔 제가 그냥 온라인 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갑입니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예쁘지? 근데 이거는 싸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지갑치고는 조금 큰 편이에요. 반지갑보다는 좀 큰 편에 속하는 것 같고. 그 하나는 짜자잔 크죠? 가방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더스트 백도 있고 이게 안에 뽁뽁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 배송으로 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고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드릴지는 더보기란에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드릴게요. 모든 분들께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 추첨을 통해서 직접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은또의 첫 번째 Q&A 영상이었고요. 다음 Q&A 영상은 찍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늦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는 없는 걸로 하고 이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모습, 좋은 영상, 또 좋은 광고로 찾아뵐게요.